3년치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오영현 씨, 네. 결과는 나왔나요? 폐 CT상으로는 폐암 소견이 있네요. 아유. 폐암요? 암 조직이 1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무리 심해도 폐암 1기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잘 오셨네요. 그러면 일기면 수술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네, 수술 잘 받고 치료만 잘 하시면 큰 문제 없겠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나가서 수술 날짜 잡고 가시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엄마의 암 판정,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의 간호를 도맡았습니다. 그래도 폐암 1기라기에 내심 안도했는데 선생님, 저희 엄마 수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폐는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 크지 않았는데 늑막에 암 조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럼 그 전이가 됐다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의 상당 부분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됐는데 항암 치료를 아무래도 상당 기간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진짜. 그럼 환자분 깨어나시면 이따 병실에서 뵙겠습니다. 엄마는 별탈 없이 회복했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입원을 길게 할 수 없다며 퇴원을 권했습니다. 항암 치료는 언제 하라더노? 그 2달 뒤에 오라고 하더라. 그 병원에서 미리 문자 준다고 하더라. 엄마 괜찮나? 괜찮다. 폐암 수술하면 원래 이렇다 하더라. 그럼 일단 이거라도 좀 틀고 그 아무래도 그 요양병원 가가지고 몸 회복하는 치료 받는 게 어떻겠노? 요즘에 암 환자들 뭐 그런 데 많이 간다고 하던데. 요양병원 치료비가 많이 들 낀데. 엄마가 시비 든 거 있잖아. 치료비 그걸로 하면 된다. 아 그리고 이 근처에 보면 암 환자 재활 요양병원 요 있더라고. 괜찮네. 그러면 너랑 내일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 알았다. 수술 후에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버거워하셨기에 대부분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선 의료비 보험으로 치료비는 충당했고요. 근데 엄마, 우편물 뭐 하나 왔는데? 나한테 올 게 없는데. 뭐 소장? 3년치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무슨 소리고? 암 수술 후 5년 이후부터 지급된 보험금은 잘못 지급된 거라고? 말이 되나? 근데 왜 3년치만 돌려달라는 건데? 그거는 뭐 보험사에 뭐 따져봐야지. 이거 어찌해야 되노? 아 미치겠네 진짜로. 네, 암 치료 이후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요. 이런 경우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50대 여성 오영현 씨는 어느 날 가슴에 느낌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다가 폐에서 1cm 정도의 암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폐암 1기를 넘기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수술과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는 말에 안심하고 수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수술 중 늑막에서 암 조직이 추가로 발견됐고 결국 4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에도 항암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곧 퇴원을 해야 했기에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만 방문했고 그 외에는 요양병원에서 몸을 관리했습니다. 아들 하진우 씨는 엄마의 암 판정 이후부터 직장도 그만두고 오영현 씨를 간병했었는데요. 수술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영현 씨는 생존해 있으면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암 발병 전에 들어둔 보험이 있어서 치료비를 충당해 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3년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보험사의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과연 오영현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게요. 지금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줬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자, 한세영 변호사님, 이게 처음부터 주지를 말지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네, 최근에 일부 보험사들이 영현 씨 사례처럼 암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급했던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잘못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줄 필요가 없는데 잘못 지급을 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제기한 소송은 어떤 건가요?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잘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그 부당한 이득을 돌려받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인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받아간 보험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이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이다. 그러니 돌려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보험금을 줄 때 법률상 근거나 이유 이런 걸 따져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영현 씨와 진우 씨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버티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보험사의 소송에 대응을 하셔야 제대로 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제대로 된 권리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험사에서 돌려달라고 하는 보험금의 정체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암 치료 이후에 되돌려달라고 하는 보험금이니까 이게 당연히 암 치료비 보험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보험금은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암 치료를 받은 거니까 당연히 이게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돌려줘야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실손의료비 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해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인데요. 이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영현 씨의 질병 입원과 관련해서 지급했던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실손 의료비 보험금 중에서 입원비로 지급했던 걸 돌려달라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보통 암 치료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완치 판정을 내린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영현 씨는 암 치료를 받은 5년 이후에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된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영현 씨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영현 씨가 받은 치료의 내용도 암과는 전혀 무관한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암 치료는 5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의학적으로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억지스러운데요. 네, 보험사에서 수술 후 5년 이후에 보험금만 돌려달라고 하는 근거는 아마도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이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등의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병원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 중인 제도인데요. 영현 씨처럼 암이 확인된 이후에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면 등록 개시일부터 5년 동안 의료비 급여 항목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반 환자가 20에서 30% 정도를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의료비 부담이 확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야, 이게 중증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산정 특례가 5년 동안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5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암 등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암 치료 후 5년이 지나 이상이 없으면 완치라는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영현 씨 사례의 경우에도 5년 이후의 치료는 암과 관련이 없다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의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산정특례 제도 적용이 끝난 5년 이후는 암과 관련하는 치료를 받았다는 게 보험사 입장인데, 자 그럼 영현 씨가 보험사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는 5년 동안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아, 재등록도 가능하다. 이거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예. 네, 암질환의 경우 기존 산정 특례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기존 적용 기간의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된 상태에서 암 조직의 제거와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 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영현 씨의 경우에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잔존암 치료가 인정돼서 중증 환자로 재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5년 이후에도 암에 대한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그게 계속되고 있었다면 혹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 직접적인 치료를 대학병원에서 받고 예. 후속적이고 좀 추가적인 치료들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또 보험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 나온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실제 꽤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실손의료비 보험은 암에 대한 치료여야만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약관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면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직접 치료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무의미한 치료로 아무런 의료적 가치가 없는 치료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런데 암치료 보험금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직접적인 암치료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암세포를 없애는 직접 치료여야만 보험금을 지급되는 거라서 혹시 이 실비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거 아닐까요? 네, 보험사는 환자가 받은 치료가 암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약관에는 표준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 치료든 비표준 치료든 직접 치료든 간접적인 치료든 치료의 목적이 인정되고 환자의 상태 호전에 도움이 된다면 약관상 치료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보험사의 주장에 틀렸다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사의 소송에 반소를 제기해야 됩니까? 네, 정확하게는 반소라기보다는 응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응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가 돌려달라는 금액을 그대로 전부 돌려줘야 하는데요. 응소를 해서 다투게 되면 보험사는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통해서 영현 씨가 받은 치료 중에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들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험사가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적절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야, 이게 반박 의견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 맞아요. 이거 잘 써야 됩니다. 한 변호사님한테 갈까요? 네, 저희가 보험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 의견서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반박 의견서는 사실 의료 기록을 모두 분석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를 통해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이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을 전부 돌려줘야 될 수도 있고 하나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치료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요즘 정말 암 환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관련 소송도 꽤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소송을 잘 안 했습니다. 네. 소위 나이롱 환자나 무릎, 허리, 고관절, 어깨 등의 관절병증이 있는 환자들이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는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보통 보험사들이 돌려달라는 금액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겁부터 내지 마시고 차분히 방어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요. 건강 때문에 마음도 힘든데 1억이라는 소장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시 암 생겨요.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뭐 법대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영현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영현 씨. 폐암과 늑막 전이로 진단받으신 이후에 8년간 생존하셨다면 이것은 정말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아직 암 치료를 받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이런 소장을 받게 돼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본인이 받으신 치료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는 큰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